김광덕 목사의 저녁 편지. 오줌 알고 보니 생명수 43번째. 제목은 프로폴리스와 함께. 오늘의 성구.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35편 28절 말씀. 저녁 편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1991년에 자기요리법의 기적이란 책을 출간한 일본의 나카오 로이치 교수는 일본에서 최고가는 요리법 권위자였다. 그의 주장으로는 소변 속에 인체의 질병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 소변을 마시면 목에 있는 센서가 이 정보를 분석해서 뇌에 전달하고 뇌는 면역 체계를 작동시켜 질병을 치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광, 요도, 신장에도 암이 생기는 사실을 고려하면 소변 자체가 암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소변을 마셔도 식도를 통과하게 되면 암세포의 성장이 줄어들고 암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나카오 교수는 또한 항균, 항암 효과가 있는 프로폴리스를 소변에 섞어서 마시면 암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소변은 혈액의 부산물이다. 그 소변을 다시 마셔서 재순환시켜서 새롭게 배출되는 소변은 결과적으로 신장에서 한 번 더 걸려지게 되니 그만큼 더 깨끗하게 된다. 그런데 소변이 더 깨끗해지면 피도 그만큼 더 깨끗해진다. 또 피가 깨끗해지면 소변도 그만큼 더 깨끗해진다. 결국 자신의 소변을 받아 마시면 마실수록 피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얻게 된다.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도 깨끗해지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소변을 매일 계속해서 마시면 그 색깔과 맛이 갈수록 맑아지고 담백해진다. 따라서 소변이 흐리고 냄새가 나쁜 경우에는 며칠만 마시면 맑아진다. 더구나 소변에 함유된 미량의 독소는 우리 몸의 일종의 예방접종을 해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일도 한다. 소변의 주성분이며 지린내를 유발하는 요소는 다량을 복용해도 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앞에서 언급한 디노폴로스의 연구는 요소가 항암제로서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라고 한다. 1958년 북미 외과 임상이란 잡지에 기고한 논문을 보면 체중이 60kg인 사람이 매일 3에서 36g의 요소를 몇 달 동안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연구 논문이 있으며 1975년 발표한 임상실습의 요 분석이란 책에도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하루에 배설하는 소변에 함유된 요소의 양은 24.5g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요로법을 시행하기로 결심한 환자가 매일 자신의 소변을 모두 마신다 해도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줌 알고 보니 생명수 45번째. 유로키나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유로키나제. 오늘의 성구.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53편 1절. 저녁 편지. 오줌 알고 보니 생명수
수정, 중보, 신간, CD 포함 강국희 박사의 정가는 2만 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서점에 가서 책 한 권 사는데 인색할까요? 제 사무실에 있는 요로법에 관한 책이 품절되었습니다. 또 서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형 서점에 가서도 요로법에 관한 책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하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삭개오처럼 강국희 박사의 대담 내용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 박사 건강교실.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이 바로 요로법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어려울 뿐 시작하게 되는 순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주전공이 유산균이라는 강국희 박사는 우리가 배설하는 오줌에 들어있는 유로키나제에 주목을 합니다. 일명 창조주의 선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인 이 유로키나제는 세포막을 강화하고 세포 파괴를 예방하며 적혈구의 흐름을 돕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줌과 함께 배설되는 유로키나제는 혈전을 용해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오줌을 마시면 그만큼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계속되는 내용이요. 대통령이 되지 못해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통하여 국가 발전에 유익한 역할을 했다면 박수를 쳐주어야 합니다. 안철수 교수처럼 강국희 박사는 대한민국의 오줌 대통령입니다. 그의 외침이 국민 건강과 경제 부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니 박수를 쳐 주어야 합니다. 2012년 얘기죠. 요로법에 관한 다양한 체험 사례들은 그의 저서 알고 보니 생명수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국희 박사는 지난 14년 동안 이 요로법에 관한 연구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치료 사례를 보면 국내 요로법 인구는 200만 명을 넘는 수준이며 그 가운데서는 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것이 강 박사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카페 강 박사의 건강교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카페에는 다양한 체험 사례들과 강국희 박사의 14년간의 연구 과정 모두를 접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로 인한 난치병과 고질적인 갖가지 질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요로법이 하나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47번째 순수한 인간의 운동이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시편 52편 3절 말씀. 요로법은 다른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신체 자체 치유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자가치료법이다. 오랫동안 일본, 한국, 영국, 중국, 인도, 독일 등의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로법을 실행하여 그 체험의 효험이 배경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위대한 과학성이 요로법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자연의학 학과가 정식 의과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졸업 후에는 의사 면허증까지 준다. 요로법은 자연의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요로법을 스스로 실천하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강국희 박사의 말이죠. 요로법을 단순하게 민간요법으로 폄하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책은 미국, 영국,
일본의 권위 있는 전문 의사들이 처방한 요로법의 내용을 재확인한 내용물이다. 이 책의 출판 목적은 요로법을 기록으로 남긴 선조들의 귀중한 자료를 우리 국민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다. 우선은 사람들에게 요로법에 관해 이해를 바르게 시키고 언젠가는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이 책의 출판 목적이며 저자의 순수한 인간의 운동인 것이다. 참 강국희 박사 고맙죠. 계속해서 아이 키우는 엄마에게 요로법 홍보 시급합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운동이 수영이라고 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미리 대비시키는 것이죠. 수영을 가르치는 부모와 가르치지 않는 부모, 어느 쪽이 훌륭한 부모일까요? 마찬가지로 평소에 아이들에게 오줌은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부모, 그 반대로 오줌은 더럽다, 노폐물이라고 가르치는 부모, 먹을 것이 없는 고립된 극한 상황, 전쟁이나 지진, 야외, 해외여행에서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인 슈퍼 박테리아, 각종 바이러스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몸의 면역력입니다. 최근에 군에서 훈련을 받던 병사 3사람이 사망했는데 요로법을 알고 있었으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질병들이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받고 236명이 죽었다지요. 선진 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다가 몇 명만 죽어도 그 접종을 중단합니다.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승소했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생명수 자가 면역 백신입니다. 요새 코로나19에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어서 강국희 박사의 말입니다. 감기에서 암까지 무료 예방 치료제. 알고 보니 생명수 49번째. 감기에서 암까지 돈과 약이 필요 없지요. 완전한 치유, 신속한 치유, 고통 없는 치유, 비용 없이 치유의 특징을 자랑하는 것이 요로법입니다. 오줌에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종플루, 각종 바이러스 질병이 범람하는 요즘에 바이러스를 잡는데 오줌보다 더 좋은 약은 없으며 오줌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어서 저절로 치료해 줍니다. 2006년 3월 6일 KBS에서 30분간 요로법을 방송했으며 여러 차례 언론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요로법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완료되었으며 3년마다 세계 요로학술대회가 개최되고 내년에는 6회 대회가 호주에서 개최됩니다. 아기 오줌을 상처 부위에 몇 번 발라주면 출혈, 진물, 상처 자국이 없어집니다. 열이 날 때 아기 오줌을 받아서 먹이면 열이 내리고 회복됩니다. 설사, 변비에도 좋고 죽었던 조직도 살아납니다. 4. 평소 오줌을 마시면 아기 성장에 좋습니다. 5. 눈, 코, 귀에 오줌을 넣으면 염증이 치유되고 건강해집니다. 6. 학생들은 피로가 사라지고 학업 성적이 올라갑니다. 7. 백신 접종을 맞는다 하더라도 미리 오줌을 마시면 면역력이 증가됩니다.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합니다. 한국 알고 보니 생명수 강국희 지음, 한국 의사가 체험으로 말하는 요로법 김정희 지음, 일본 기적을 일으키는 요로법 나카오 로이치 지음, 영국 생명수 암스트롱 지음,
독일 참으로 특별한 신의 선물 카르멘 토마스 지음, 호주 유린의 더 헤비 워러 헤랄드 W 디츠 지음. 오줌 알고 보니 50번 황대권의 야생초 편지. 오늘의 성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저녁 편지 야생초 편지 글 그림 황대권 2002년 10월 1일에 초판 1쇄 편했습니다. 이제 초판 16쇄이니 베스트셀러입니다. 저자 황대권은 1955년 서울 태생으로 서울농대를 졸업하고 뉴욕 소재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제3세계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사독재 시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학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13년 2개월 동안 황금 같은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었습니다. 야생초 편지에 나오는 요로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글을 2002년에 감명 깊게 읽었지만 유독 요로법에 대한 그의 글은 비웃음으로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회가 됩니다. 옛 책장을 넘기면서 황대권 씨의 글을 올려드립니다. 감동을 받으시고 실천해 보세요. 야생초 편지 59쪽에서 61쪽. 그리운 얼굴들 요료법. 보리밥에 꽁치 한 토막 먹고 소금으로 양치질 한다. 하늘색 법무부 담요 위로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 팔벽에 뒤로 하고 한평 넓이 천장을 올려다 본다. 담배는 끊은 지 오래고 TV도 말동무도 없다. 아직 조금은 더 기다려야 거미 친구들도 얼굴을 내밀리. 언제나 이맘때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창살 넘어 노을진 하늘을 바라다 본다. 그렇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노라면 허공 가득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들. 선아, 이곳에 하루 중 가장 스산할 때가 바로 이때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산에 해가 떨어질 때까지의 몇십 분. 아마도 노을빛에는 사람의 심금을 건드리는 특별한 파장이 숨겨져 있는 모양이다. 요로법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 반이 넘었지만 별 뚜렷한 자각 증세가 없다. 있다면 전보다 입맛이 좋아졌다거나 할까? 나는 무슨 치료 효과보다 평상시의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 남에게 들려줄 만한 호전 반응이 없다. 물론 기관지와 허리에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란다. 이어서 계속됩니다. 감옥에서 주신 선물. 이찌고뿔을 아시나요? 내 옆방의 이 선생님도 내가 꼬드겨서 같은 날 요뇨법을 시작했는데 선생님은 워낙 병이 깊어서인지 아직 차도가 없더군. 선생님은 두어 달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그만두련다고 하고 말씀하시지만 70 노인의 깊은 병이 겨우 두어 달 만에 효과가 있겠니? 계속 하시도록 옆에서 설득해야겠다. 심장병, 고혈압, 치질 등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약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아닐진데 차라리 돈이 안 들고 무해한 요로법이나 민간요법을 써보는 게 낫지. 그런데 사실 요로법, 우리는 이 안에서 일본말로 한 잔이란 뜻인 있지 곧부로 통한다.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잘도 했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거부감이 생긴단다. 이것도 완전히 습관이 되기까지는 힘든 적용 과정이 필요한 모양이다. 나는 매일 아침
이치고프한 뒤에 전날 만들어 놓은 쑥 우린 물을 마심으로써 입가심을 한단다. 사실 이치고프보다도 쑥 우린 물에 적응이 되어서 그것을 마셔야 속이 개운해지는 것 같다. 감옥에서 최고의 생수. 쑥은 지난 단오 때 고생 끝에 여기저기서 뜯어서 말린 것이 조금 남았는데 아껴 먹으면 이번 겨울을 보낼 것 같구나. 야생초 화단 옆에 아예 밭고랑 하나를 파서 쑥밭을 만들어 놓았단다. 얼마 전에 쑥뿌리를 캐다가 잔뜩 묻어 놓았으니 운동장에서 맨손으로 캐다가 손이 다 까졌음. 내년 봄엔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다. 큰일이다. 징역 나갈 생각은 아니하고 내년 농사 지을 궁리만 잔뜩 하고 있으니 요즘 컨디션과 기분 같아서는 매일 이치고프와 쑥우린 물 한 잔으로도 1년 내내 잔병 따위는 얼씬거릴 것 같지 않구나. 그런데 이런 말하고 나면 꼭 병난단 말이야. 야생초의 편지 오줌은 최고의 생수 95쪽부터 98쪽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내렸다. 하루 종일 날씨는 흐렸지만 정작 비는 얼마 오지 않았다. 그래도 그게 어딘지 한나절 땡볕이면 바싹 말라버릴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 아침에 나가 보았더니 이어서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새 출발. 쉬운 네 번째네요. 깻잎이 바싹 말라 어떤 것들은 마치 삶아놓은 것처럼 쪼그라들었다. 호박도 잎이 누렇게 떠서 따먹을 것도 없고 나 이번에 결심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다시 한번 무기한으로 요로법을 실시하기로 나 혼자가 아니라 옆방의 이성우 선생님과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이 선생님은 온갖 노인병을 가지고 있어 내가 보기에도 딱하더구나. 아파도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고대 형편상 어쩔 수 없이 택하게 된 자연요법이지. 작년에 요로법을 했을 때는 기관지염과 요통 때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치아 때문이야.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잇몸과 치아를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었어. 본격적으로 마시고 양치하기로 했다. 요즘 요로법에 관한 일어책을 하나 읽었는데 일본어 책. 지난번 네가 넣어준 책에서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을 몇 가지 발견했다. 이 책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출근할 때 요를 한 모금 입에 머금고는 전철을 타고 회사에 가서야 뱉어낸다고 하더군. 생각만 해도 어질어질한데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나로서는 이것 외에 대안이 없으므로 약을 쓰고 한번 해볼 참이다. 악을 쓰고. 지금까지 내가 검토한 각종 관계서적을 통해 확인한 요로법의 효과는 다음 두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다. 몸의 자연치유력을 증진시킨다. 둘, 요 속에는 자기 몸의 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먼저 오줌은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최상의 생수라는 점이야. 그리고 오줌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량 원소가 다량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몸속에 들어가 생기를 북돋아 준다는 거지. 두 번째 사실은 언뜻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몸에 병균이 침투하면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항체가 즉각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해 못할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로법에는 자신의 오줌이 가장 효과가 좋다. 에이즈 환자에게는 에이즈균을 죽이는 킬러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아주 미량이라 큰 역할을 못한다는 거지. 아직 에이즈 치유의 보고는 없지만 암 치료에 관한 보고는 상당히 많다. 침보다 깨끗한 오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광주의 장기수 손유영 선생님이 암 때문에 거의 약으로 살다시피 하다가 옥중에서 요로법으로 완치되었다고 하던군.
다음은 내가 일본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아라. 실제로 오줌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다. 침의 경우 뱉어놓고 먹으라고 하면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입안에 있는 침은 늘 먹고 있다. 키스를 할 때는 어떤가? 상대방의 침을 먹고 있다. 그러나 침을 뱉어 놓으면 불결한 느낌이 든다. 오줌도 마찬가지이다.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교육을 받아 형성된 뿌리 깊은 선입관 때문이다. 흔히들 오줌과 똥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똥은 음식물의 찌꺼기와 가스, 장내 세균 및 여러 가지 분비물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오줌은 방금 전까지도 혈액의 형태로 몸속에 들어있던 것으로 똥과는 아주 다른 경로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오줌은 혈액이 신장에서 걸려져 요관을 통해 방광에 머물렀다가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혈액보다 더 깨끗한 것이다. 이어서 계속됩니다. 피를 뽑아 놓아두면 빨간 부분이 가라앉고 노란 물이 맑게 보이는데 이게 오줌이라 생각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그것은 혈청이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의 오줌은 완전히 묵은 상태이다. 여기에 장문의 인용을 한 이유는 너도 요로법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건강 유지에 피로 회복, 특히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하더군. 무엇보다 피로를 쉬 느끼는 너로서는 꼭 하는 게 좋겠다. 책에 소개된 강사는 온 식구가 요로법을 하는데 특히 캐나다에 사는 연로하신 어머니는 일본에 올 때 비행기 안에서 누는 자신의 요는 전부 마셔버린다더군. 그리고는 일본에 도착해서 하나도 피곤한 기색 없이 바로 친구들과 놀러 나간다는 거야. 이분은 8년째 하고 있다고 한다. 이어서 계속됩니다. 나는 지금 결코 호기심이나 장난삼아 권하는 게 아니다. 작년에 한 4개월 하다 말았는데 마음 자세가 그리 좋지 못했어. 꼭 좋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 될 수 있으면 사전에 관계 문헌을 두루 조사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빨리 시작할수록 좋겠지. 한 가지 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양수는 오줌과 거의 성분이 같다고 하는구나. 아기는 그 안에서 양수를 먹고 그것을 오줌으로 배출하고는 또 먹고 하면서 10달을 자란다는 거지. 이것만 보아도 오줌이 최상의 생수인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란다. 야생초 편지 중에서 황대연. 100세 건강을 논하는 세상이지만 건강한 육체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은 1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0명 중 89명은 비참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